수원이 오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안녕하세요. 재테크왕에 도전하는 미스터 조입니다. 벌써 수원 부동산 급등 이유 3부작 벌써 마지막 편이네요. 아쉽습니다. 얼마나 아쉬운가요? 아무튼 수원 이슈를 통해 실거주던 투자던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고 돈을 쓰고 투자하는지를 이번 마지막 편인 3편에서 최근 수원 아파트 경매 사례와 제가 급 매물을 잡아서 돈을 번 이야기를 공유하고, 마지막에는 수원 다음은 어디가 나을지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 아파트 최근 경매 낙찰가 분석. 먼저 최근에 부동산 경매에 나온 낙찰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502876 영통 아파트인데요. 감정가 5억 3,800으로 지난 2월 19일에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완전 막차였죠. 2월 20일 날 규제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총 31명 중에 6억 8,30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126.8%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냐, 무슨 원래 감정평가한 그 가격보다 거의 25% 이상의 돈을 붙이고 팔았냐 라고 하시지만, 현재 매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해당 평수 비슷한 저층은 7억 1천만 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이 낙찰받은 이 아파트를 바로 매매한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50%를 빼고 난 나머지 돈인 1,5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더라도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1탄, 2탄을 보시면 수원의 가치가 오를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 또한 플러스 알파겠죠? 그리고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건 번호 2019 타경 18050. 사실 이 사건 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 경매가 나온 연도, 그리고 각 그 법원마다 경매계라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서가 뭐 경매 1개, 뭐 경매 5개, 경매 10개 이렇게 해서 나름 지역 그리고 뭐 물건들을 나눠 놨거든요. 그거에 맞게 차례대로 순번대로 한다. 뒤에 이제 뭐 18050 그런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영통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3억 8,300이었고요. 지난 1월 29일 날 진행된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입찰한 결과를 한번 보면 총 34명 중에 4억 5,500인 118.95%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게 수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수원의 이슈가 몰아치기 전이어서 그런지 이 물건의 낙찰이 경쟁률은 더 과했지만 더 많은 돈이 남은 그러한 귀중한 경매 결과인데요. 현재 매물을 한번 봐볼까요? 해당 평수의 매물이 없어서 한 평 낮은 평수의 매물을 찾았습니다. 매물을 확인해 보니 5억 5천에 내놓는다고 해서, 만약에 급매로 내놓는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50%를 감안해도 차액이 9,500만 원이니까 약 4,7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한 발 빨리 움직이는 게 이렇게 돈이 된다는 거. 두 번째, 급매로 2달 만에 2,500만 원 번 이야기. 사실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서 경매 물건도 같이 봤었는데 경매 물건은 도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인을 통해서 투자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나온 물건이라서 급하게 매수하였는데, 매수하자마자 가격이 오르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규제가 생기더라고요. 여튼 급하게 진행된 나머지 공동투자도 해서 진행한 물건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벌었냐, 빨리 거두절미하고 얘기해라.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망포역 부근 2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1월 중순쯤에 샀고요.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의 시가는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호가는 3억 7천만 원이에요. 약 1억의 차익이 난 상황이고요.
사실 팔리지는 않았어요. 팔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 50%를 감안하면 5천만 원이 남죠. 거기에 이제 공동으로 5대5로 투자했으니까 2,500만 원이 남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규제가 붙어서 매수 수요가 없다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1편, 2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망포역이라고 하는 그 수인선의 호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선 효과라고 해도 부동산을 만약에 바로 팔려고 내놓긴 했지만 3년에서 5년 가지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오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선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원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된다는 소문을 너도 나도 듣고 사실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량도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규제까지 하게 되니까 더더욱 수요가 위축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수원 쪽은 앞으로 오를 호재밖에 안 남았다.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탄탄한 수요로 그 주변의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 이러한 수요를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 호재로 뭐 안산까지 연결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직결이 되고 5년 후, 10년 후에 교통이 발달이 되면 수원은 더더욱 가치가 있어지고 명품 도시가 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 화성시의 땡땡역 부근? 사실 2월 20일에 진행된 규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규제입니다. 사실 규제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에 막아놓은 담보대출을 첫 집을 살 때 60%로 한 것을 50%로 10%씩 낮춘 것이고 수원의 나머지 3구인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를 막은 것이고 그리고 안양의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핀셋 규제 그리고 풍선 효과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서울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그러한 공급적인 부분이 충당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지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 규제만 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어디를 살래 한다면 그나마 나은 것은 그쪽 부근에서는 병점역 부근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탄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죠. 그리고 2027년에는 물론 동탄 1신도시를 병점역하고 그리고 동탄 쪽을 연결해주는 동탄 트램 철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과 그리고 기흥의 삼성전자의 수요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비규제 지역인 화성시의 병점역 부근 그 옆에 동탄은 또 규제 지역이거든요. 실수요로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매수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또 하나의 풍선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단순히 투기적인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호재들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부동산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풍선 효과의 규제에 코가 끼었더라도 나는 이래서 샀지, 난 저래서 샀지, 내가 병점역이 옆에 산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동탄 트램의 호재와 그리고 완전 바로 서진 않지만 옆에 수원에 그런 신분당선 이런 모든 교통 호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난 산 거야 라고 스스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풍선 효과가 일부 작용을 해서 내 집값이 좀 빠져도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원 부동산 폭등 이후 3부작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부동산 이슈나 그리고 부동산 경매 관련 영상들을 올리며 부동산과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버무는 법에 대해서 고민한 영상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